올해 유튜브 저는 미쿡 아재 존입니다. 오늘은 4월 21일 수요일 오늘의 미쿡 뉴스 개최 한번 알아보자고요. 오늘 미국의 코로나 바이러스 1일 사망자 수는 뭐 적지도 않고 많지도 않은 890명 나왔고요. 그리고 이 코로나 바이러스 1일 감염자 수도 뭐 적지도 않고 많지도 않은 6만 명 정도가 나왔습니다. 이로써 미국의 코로나 바이러스 총 감염자 수는 3,253만 명이고요. 그리고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 사망한 자의 총수는 58만 2천 명으로 집계가 됐습니다. 어쨌든 간에 지금 전 세계적으로 봤을 때 코로나 바이러스 대유행인 것은 맞습니다. 미국 말고는 뭐 거의 대부분의 나라들에서 이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자들 수가 쭉쭉 오르고 있는데요. 미국이 이렇게 코로나 바이러스 억제를 잘 하고 있는 이유 중에 하나는 바로 이 코로나 바이러스 백신 때문입니다. 미국에서 만든 모더나와 화이자의 이 코로나 바이러스 백신 접종하는 것을 바이든 대통령이 엄청나게 공격적으로 접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코로나 바이러스 억제, 감염세가 억제가 되고 있는 상태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코로나 바이러스 백신의 효과는 이미 입증된 거나 마찬가지죠. 그렇기 때문에 전 세계에 있는 미국인들, 해외에 살고 있는 미국인들이 속속히 미국으로 다시 되돌아오고 있다라는 그런 뉴스가 올라오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돌아오는 이유는 바로 화이자나 모더나의 코로나 바이러스 백신 접종을 하기 위해서죠. 예전 같은 경우에는 노인분들만 그리고 코로나 바이러스 고위험층들에게만 백신 접종을 했었는데 이제는 미국 전체에서 코로나 바이러스 백신 성인이면은 아무나 접종을 할 수 있게 됐기 때문에 전 세계에 있는 많은 미국인들이 미국으로 지금 돌아오고 있다고 합니다. 뭐 백신 맞고 다시 돌아가겠죠. 어쨌든 간에 미국 내에서도 이 코로나 바이러스 백신 접종하는 거 수요가 뭐 폭발하고 있다고 합니다. 어마무시하게 많은 사람들이 코로나 바이러스 백신 접종을 하려고 동네 약국에도 가고 뭐 대규모 센터도 가고 그런다고 하는데요. 제가 주변에만 돌아다녀도 이제 동네 약국에서도 손쉽게 코로나 바이러스 백신 접종을 할 수가 있더라고요. 그냥 가서 바로 접종하는 곳도 있고, 그리고 제가 어저께 코스코 가니까 코스코에는 인터넷으로 코로나 바이러스 백신 접종하는 거 예약을 해야지만 접종을 할 수가 있더라고요. 어쨌든 간에 손쉽게 미국에서는 동네에서 아무 데서나 약국 가서 코로나 바이러스 백신 이제는 맞을 수가 있고요. 이렇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코로나 바이러스 백신 맞으려고 하고 있기 때문에 수요가 폭발하는 바람에 미국 아마도 조만간 또 다른 이제 공급 부족 사태가 올 수도 있다라는 그런 전망을 하는 뉴스도 올라오고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아시다시피 지금 존슨앤존슨의 코로나 바이러스 백신 접종하는 게 지금 중단이 되어 있기 때문에 원래는 3개의 코로나 바이러스 백신에서 지금은 2종류만 백신 접종을 할 수가 있거든요. 모더나나 화이자. 그렇기 때문에 이 공급 부족이 올 수도 있다라는 그런 전망을 한다라는 전문가도 있어요. 그래서 혹시 여러분들 코로나 바이러스 백신 접종하실 수 있으시면 빨리 가서 접종하시는 것을 추천을 드립니다. 많은 사람들이 맞고 싶은데 맞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전 세계를 봤을 때는 굉장히 미국을 부러워하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미국은 코로나 바이러스 백신을 만든 나라입니다. 그리고 미국이 전 세계에서 가장 코로나 바이러스로 심각했었던 나라죠. 그렇기 때문에 미국 내에서 먼저 코로나 바이러스 백신 빨리 맞은 다음에 공급량이 넘쳐났을 때 수출하는 것은 뭐 제가 보기에는 그 어느 나라도 그렇게 했을 것으로 봅니다. 왜냐하면 자신의 나라가 코로나 바이러스로 가장 전 세계에서 심각하니까 자신의 나라 먼저 맞는 게 그 어느 나라든 만약에 자국 내에서 코로나 바이러스 백신을 개발을 했다고 하면은 다들 그랬을 거예요. 뭐 비난을 하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미국 뭐 코로나 바이러스 백신 만들어 놓고, 그런데 미국 내에서 미국 회사들이 자체적으로 만든 코로나 바이러스 백신이기 때문에 뭐 그것을 미국 내에서 생산을 해가지고 미국 내에 먼저 맞춘 다음에 전 세계로 이제 수출을 하겠다라고 그렇게 말을 한 것에 대해서 이기적인의 모네라는 말은 좀 어불성설이지 않나라는 그런 생각도 듭니다. 왜냐하면 미국이 코로나 바이러스로 가장 심각했었으니까요. 그리고 지금도 아직도 많은 사람들이 코로나 바이러스로 사망을 하고 있습니다. 거의 뭐 500명에서 1000명 사이로 매일 코로나 바이러스로 사망을 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미국은 이 집단 면역을 이루기 전까지는 계속 코로나 바이러스 백신 접종을 공격적으로 할 것 같아요. 그리고 저도 찬성을 하고 있고요. 그 뒤에 미국이 조금 안정된 뒤에 수출을 하겠죠. 어쨌든 간에 미국에 계신 분들도 계속해서 코로나 바이러스 방역 조치를 잘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마스크 쓰시고 소셜 디스텐싱 하시고 손 잘 씻으시고 모임 웬만하면 나가지 않으면서 백신 빨리 접종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우리 미국에 사시는 분들이 빨리 코로나 집단 면역을 이뤄야 합니다. 그래야지만 이 코로나 바이러스 팬데믹을 끝내고, 그리고 이 코로나 바이러스 백신도 더 공급을 많이 해가지고 전 세계에 수출할 수 있겠죠. 그리고 또 어느 뉴스를 보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이 코로나 바이러스 백신 특허를 모두 공개해라 라고 그렇게 말을 하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또 그것은 제 생각에는 아닌 게, 만약에 어마무시한 돈을 투자를 해가지고 만든 백신이, 자신이 만든 백신이 이익을 실현도 하기 전에 투자한 금액을 다 아직 회수도 아직 못했는데도 불구하고 특허를 그냥 풀어버린다고 하면은, 만약에 나중에 또 다른 이런 바이러스가 생겨났을 때 그 어느 기업이 그 바이러스 백신을 만들라고 하겠습니까? 뭐 만들어 봤자 뭐 그냥 특허 풀리겠지라고 그런 인상을 심어두게 되면은, 나중에 만약에 또 다른 더 심각한 바이러스가 나왔을 때 그 어느 기업도 절대 백신을 만들지 않을 것입니다. 특허는 그 회사가 충분히 그 나라 정부랑 잘 협의해가지고 적당한 가격에 모두 다 뿌린 다음에 나중에 특허가 풀리겠죠. 만들자마자 특허 풀라는 것은 그것도 조금 아닌 것 같다라는 제 생각이고요. 어쨌든 간에 지금 미국을 봤을 때 캘리포니아가 코로나 바이러스 백신 접종하는 거 어마무시하게 공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캘리포니아 같은 경우에는 거의 대부분의 식당들이나 그리고 리테일 숍들이 코로나 바이러스 팬데믹 이전 수준까지 손님들이 오고 있다라는 그런 말을 하는 뉴스가 올라오고 있어요. 저 같은 경우에도 최근 들어가지고 이제 밖에를 나돌아다니면은, 뭐 저도 식료품점이나 음식점 자주 가기 때문에 나돌아다니다 보면은 어마무시하게 사람들이 많더라고요. 사람들이 많아도 캘리포니아는 계속해서 이 코로나 바이러스 조심하는 편입니다. 백신도 공격적으로 맞고 있고, 마스크도 예전보다는 훨씬 더 잘 쓰고 다녀요. 트럼프가 대통령에 있었을 때보다 바이든 대통령으로 바뀌고 나서 많은 미국인들이 인식이 많이 바뀌었더라고요. 코로나 바이러스에 대처하는 것에 대해서 마스크 많이 쓰고 다니는 거 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 캘리포니아 같은 경우에는 음식점 안에서 음식을 섭취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음식점들 돌아다니면은 아직까지 많은 사람들이 음식점 안에서 음식을 먹지 않고 이제 투고를 해가지고 야외에서 먹거나 집에 가져가서 먹더라고요. 아직까지도 미국 사람들은, 특히 요 캘리포니아 제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아직까지도 좀 조심을 하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캘리포니아 사시는 분들은 알거든요. 코로나 바이러스 방역 조치 조금만 잘 하지 않는다고 하면은 금방 감염자 수 올라가는 거 알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조금 조심하는 것 같으니까, 여러분들도 계속 코로나 바이러스 방역 조치 잘 하시면서 백신 빨리 맞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 코로나 바이러스를 논함에 있어가지고 인도를 빼놓고 얘기할 수가 없는데요. 인도 난리 났습니다. 어제 단 하루 코로나 바이러스 1일 감염자 수 또다시 사상 최고 신기록을 갈아치웠습니다. 어제 단 하루 거의 30만 명 나왔어요. 거의 30만 명 감염자 수, 29만 5천 명의 코로나 바이러스 1일 감염자 수 나왔습니다. 엄청납니다. 이것 때문에 많은 뉴스들에서 인도 지금 난리 났다,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세가 도대체 멈추지 않고 있다 라고 그렇게 말하는 뉴스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어제 단 하루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자들 수도 굉장히 많이 나왔는데, 이 코로나 바이러스 1일 사망자 수도 어마무시하게 많이 나왔습니다. 어제 단 하루 인도에서 2020명의 코로나 바이러스 1일 사망자 수 나왔어요. 제가 계속 말씀드렸잖아요. 이 코로나 바이러스 사망자 수는 감염자 수를 한 2, 3주를 텀을 두고 따라간다고. 인도 코로나 바이러스 1일 사망자 수 일주일 전까지만 해도 한 1000명? 1000명 아래? 뭐 그 정도 나왔었거든요. 그런데 이게 1100명, 200명, 300명, 1500, 1700 이렇게 가더니 오늘 2000명 드디어 넘어섰고요. 인도는 아마도 계속해서 이 코로나 바이러스 1일 사망자 수는 오를 것으로 전망을 합니다. 아직까지도 계속해서 이 코로나 바이러스 1일 감염자 수가 계속 오르고 있거든요. 거의 30만 명 나왔어요. 1일 감염자 수 30만 명 나왔다라는 것은 미국이 코로나 바이러스 가장 심각했었을 때 12월 달 그리고 1월 달 그때랑 비슷한 수치로 지금 나오고 있는 상태예요. 브라질이 코로나 바이러스 가장 심각한 나라라고 했는데 이제는 바로
인도로 뒤바뀌었습니다. 인도로 뒤바뀌었어요. 어쨌든 간에 인도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자들 수 폭등을 하는 바람에 입원자들 수도 폭등을 하고 있기 때문에 병원에 있는 병상들이 엄청나게 모자르다고 합니다. ICU 유닛도 모자르고 그냥 일반 병실도 모자르고 난리가 났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입원을 하고 싶어도 입원을 못하는 상태라고 해요. 또 한국 뉴스를 보니까 인도에 살고 있는 어느 한국 사람이 코로나 바이러스 걸렸는데 병원에 가지 못해서 사망하는 일이 있었다고 합니다. 인도 내에서 코로나 바이러스에 걸려서 사망하는 한국인은 사상 최초라고 하네요. 어쨌든 이렇듯 지금 인도 난리 난 상태고요. 병원에 병상이 없으니까 이 코로나 바이러스 걸리면은 가장 필요한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산소 아닙니까? 산소. 숨을 자기 자신이 쉬지 못하기 때문에 억지로 기도에다가 관을 삽입을 해서 산소를 주입을 해줘야 되는데 인도에 병상도 모자르고 ICU 유닛도 뭐 거의 다 차버렸기 때문에 산소가 부족한 상황이 계속 일고 있다고 해요. 더 많은 사람들이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사망할 것으로 그렇게 보여진다라는 그런 뉴스였고요. 브라질은 계속해서 코로나 바이러스 심각한 상태입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어제 단 하루 1일 사망자 수가 또다시 3,000명 넘어서 3,500명 나왔어요. 3,500명. 3,500명이면 미국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가장 심각했었을 때랑 비슷한 수로 지금 나오고 있거든요. 미국 가장 심각했었을 때 12월 달하고 1월 달에 코로나 바이러스 1일 사망자 수가 3,500명 정도 나왔어요. 거의 4,000명까지도 나온 적이 있었는데 브라질은 저번 주인가? 저번 주에 4,000명 넘어섰죠. 4,200, 4,300 하루에 코로나 바이러스로 사망한 자의 수가 말이죠. 어마무시했습니다. 어마무시했어요. 아직도 계속해서 이 브라질은 코로나 바이러스 심각한 상태고요. 그리고 어제 단 하루 코로나 바이러스 1일 감염자 수도 적지가 않았습니다. 절대 적지가 않았어요. 73,000명의 1일 감염자 수 나왔어요. 혹시 브라질에 사시는 분들이 계시면은 꼭 코로나 바이러스 방역 조치 잘 하시고 조심히 다니시기를 부탁드리고요. 이렇듯 브라질이 코로나 바이러스로 난리 부르스가 난 가운데 브라질 전 세계 경제 대국 10위권 밖으로 밀려났다라는 그런 뉴스도 올라오고 있습니다. 브라질이 10위권 밖으로 밀려나면서 한국이 10위권 안으로 들어갔다라는 그런 뉴스가 올라오고 있어요. 전 세계 경제 대국 10위 안에 든 한국이고요. 한국이 이렇게 경제 대국으로 10위 안으로 올라갈 수 있는 이유는 당연히 한국은 코로나 바이러스를 정말 잘 극복을 했기 때문이죠. 그리고 수출을 계속 잘 했기 때문이라고 이렇게 뉴스에 올라오고 있습니다. 한국은 정말 코로나 바이러스 방역 조치 잘 하는 거예요. 전 세계를 봤을 때 가장 모범적인 국가이고요. 코로나 바이러스 방역하는 거. 그리고 한국 같은 경우에는 코로나 바이러스 백신 거의 뭐 접종을 하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코로나 바이러스 방역을 잘한다는 것은 엄청난 거죠. 엄청난 거예요. 한국 짱짱 최고고요. 그리고 멕시코도 코로나 바이러스로 난리가 난 가운데 멕시코 코로나 바이러스 백신 중국산 캔노신이라고 하네요. 캔노신? 새로 들었는데 이 중국산 캔노신 코로나 바이러스 백신 접종을 시작을 했다라는 그런 뉴스가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존슨앤존슨사의 코로나 바이러스 백신 지금은 접종 중단을 하고 있는데 미국에서 그런데 유럽에서 이 존슨앤존슨사의 코로나 바이러스 백신 공급을 다시 재개를 했다라는 그런 뉴스가 올라오고 있습니다. 유럽 같은 경우에는 존슨앤존슨사의 코로나 바이러스 백신 부작용 위험보다 백신 접종하는 게 더 이익이 크다라고 효과가 더 크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해가지고 우선 이 존슨앤존슨사의 코로나 바이러스 백신을 공급을 받는다라고 이렇게 뉴스에 올라오고 있네요. 그리고 일본 올림픽을 앞두고 코로나 바이러스 방역 조치를 엄청나게 완화를 했거든요. 완화를 하자마자 계속해서 이 코로나 바이러스 1일 감염자 수 오르고 있는데요. 어제 1일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자 수 5,000명을 넘어섰다고 합니다. 5,000명. 얼마 전까지만 해도 뭐 4,000명 넘어서가지고 난리 났다 뭐 그렇게 뉴스에 올라왔었는데 인도 코로나 바이러스 1일 감염자 수 5,000명을 넘어서면서 국가 비상사태를 또 선포를 했다라는 그런 뉴스가 또 올라오고 있네요. 그리고 어제 뉴스 중에 가장 많이 올라온 뉴스는 바로 조지 플로이드 사망 사건에 관한 판결이 났는데 이 조지 플로이드를 사망케 한 이 경찰에 대한 이제 판결이 나왔는데 세 가지 살인 혐의에 대해서 모두 다 만장일치로
유죄 판결이 나왔습니다. 유죄 판결이 나와서 어제 뉴스에 뭐 어마무시하게 많이 나왔더라고요. 많은 사람들이 환호도 하고 흑인 커뮤니티에서는 이제 정의를 실현했다 하면서 눈물을 흘리는 분들도 많이 있었다라는 그런 뉴스도 올라오고 있습니다. 어쨌든 간에 이 조지 플로이드를 사망케 한 경과는, 지금은 경과는 아니죠. 범인은 최대 40년의 징역형을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바이든 대통령도 어제 나와가지고 이 조지 플로이드 사건에 대해서 모든 이들은 법 위에 있지 않다. 잘못되면은 이렇게 법의 심판을 받을 것이다 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이렇게 잘 판결이 나온 것 같고요. 그리고 어제 이런 판결문이 있었을 때 오하이오 주에 있는 어느 한 주택가에서 15살 소녀가, 흑인인데 소녀가 칼을 들고 자신을 찌르려고 하고 있다라는 그런 911 긴급 전화를 받고 경찰이 출동을 했다고 합니다. 그 주택가에 가가지고 경찰이 무슨 일이냐고 이렇게 딱 갔는데 어느 굉장히 몸집이 큰 15살 흑인 소녀가 칼을 들고 마구 휘두르고 있더라고요. 친구인지는 모르겠는데 어느 한 또 다른 흑인 여성을 찌르려고 하고 있고, 그런데 못 찔렀어요. 넘어져가지고 못 찔렀고, 그 옆에 있는 또 여성을 찌르려고 하는 순간 경찰이 바로 총을 뽑아가지고 막 쐈습니다. 3발인가 4발을 쐈는데 15살 소녀는 그 자리에서 사망을 했다라고 이렇게 뉴스에 올라오고 있습니다. 이 사건이 왜 또 이렇게 조명을 받게 됐냐면은 어제 조지 플로이드 사건 판결이 났잖아요. 그리고 그 사건은 경찰이 이 흑인을 사망케 한 그 사건인데, 오하이오 주에서 또다시 이제 경찰이 흑인 소녀를 15살짜리를 총으로 쏴서 또 사살을 했기 때문에 이것이 또다시 뉴스에 많이 올라오고 있는데, 그런데 저도 영상을 봤거든요. 경찰이 바로 사건이 커지기 전에 바로 바디캠 영상을 공개를 했습니다. 이 15살 소녀는 칼을 들고 마구 막 휘두르고 있고 진짜 막 찌르려고 하고 있더라고요. 바로 찌르려고 할 때 총을 빼가지고 쐈기 때문에 이것은 당연히 사망한 것에 대해서는 유감이긴 하지만 살인 사건이 날 뻔한 상황에서 경찰은 쏘지 않을 수 없었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 수밖에 없는 그런 영상이더라고요. 칼이 막 이렇게 들었는데 막 찌르더라고요. 찌를 뻔했죠. 이렇게 막 휘두르는데 어마무시하게 무섭더라고요. 어쨌든 그런 사건이 있었고요, 어제. 그리고 어제 또 총격 사건이 뉴욕에서 있었습니다. 뉴욕에 있는 어느 한 마트에서 또 총격 사건이 있어가지고 한 명이 사망을 하고 이제 2명이 부상을 당하는 이런 일이 있었다고 합니다. 용의자는 그 사건이 나자마자 바로 경찰에 붙잡혔다라는, 체포가 됐다라는 그런 뉴스가 올라오고 있고요. 그리고 제가 어저께인가 엊그저께 뉴스 말씀드렸을 때 캘리포니아에 있는 오렌지에서 어느 한 백인 남성, 20대 백인 남성이 한국 사람 노부부를 얼굴을 가격을 하면서 폭행을 했다라는 그런 뉴스를 말씀드렸잖아요. 이 백인 범인이 경찰에 진술을 하는데 자신은 이 노부부가 중국인인 줄 알았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했다라고 진술을 했다고 합니다. 중국인이든 뭐든 아시아인들을 모두 이렇게 혐오 범죄를 일으키는, 이것은 매우 심각한 범죄입니다. 제발 이런 일 좀 안 일어났으면 하고요. 지금 뭐 미국에 사시는 거의 대부분의 아시안 분들, 특히 노인분들과 여성분들은 진짜 두려움에 많이 떨고 있어요. 그리고 이것은 아시다시피 트럼프가 시작을 한 거죠. 트럼프가 안일하게 생각 없이 그렇게 자신의 인기만 보고 이제 말을 나불나불 거려가지고 지금 아시아인들, 동양 사람들이 피해를 입고 있습니다. 빨리 이거 진정됐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제가 어제 뉴스에 말씀드렸을 때 이 민주당 상원 의원들이 아시아 헤이트 크라임에 대해서 방지를 하기 위한 법을 만들어가지고 입법화하겠다라고 그렇게 말을 했거든요. 지금 미국에 벌어지고 있는 이 사태에 대해서 조만간 법이 나와서 좀 진정이 됐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고요. 그리고 바이든 대통령은 이 탄소 배출을 2030년도까지 절반으로 줄이겠다라는 그런 발표를 했다라는 그런 뉴스도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지가 LA한테 LA 다운타운에 있는 스키드로, 거기에 어마무시하게 많은 노숙자들이 많잖아요. 이 노숙자 모두한테 필요한 쉘터를 제공을 해야 한다. 요번 가을까지 모든 쉘터를 만들어 가지고 제공을 하라라고 그렇게 명령을 내렸다라는 그런 뉴스가 올라오고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이 LA 다운타운에 있는 스키드로우는 미국 전역에서 가장 많은 노숙자가 살고 있는 곳입니다. 제가 제 영상에서 예전에 자주 보여드렸었는데요. 이 LA 플라워 디스트릭트 바로 옆에 있어요. 바로 옆에 스키드로우라는 지역이 있는데 캘리포니아, 이 서던 캘리포니아가 따뜻하다 보니까 미국 내에 있는 어마무시하게 많은 노숙자들이 다 여기 서든 캘리포니아, 특히 스키드로우로 엄청나게 몰려 있습니다. 그리고 이 코로나 바이러스 팬데믹 때문에 노숙자가 더 많이 늘어난 가운데 이 스키드로우는 더 커졌다고 해요. 특히 이 다운타운 LA는 제가 얼마 전에 가봤는데 길거리에 노숙자가 너무 많아졌더라고요. 예전보다 훨씬 더 많아졌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노숙자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LA에서는 쉘터를 이번 가을까지 꼭 마련을 해야 한다라고 그렇게 뉴스에 올라오고 있네요. 그러면은 미국 주식시장을 한번 보자고요. 미국 주식시장 어제 하락세로 마감을 했습니다. 이틀 연속 하락세로 마감을 했는데요. 그런데 오늘은 오픈을 하자마자 약간 소폭 상승세로 지금 출발을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간에 미국 최근 들어가지고 연 이틀간 주식시장이 하락을 한 데 있어서는 이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자들 수가 상승을 하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미국뿐만이 아니라 지금 전 세계적으로 봤을 때 이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자들 수가 미국은 그래도 어느 정도 좀 억제가 좀 되고 있긴 하지만 다른 나라들 전 세계를 봤을 때는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자들 수가 거의 뭐 대유행식으로 나오고 있기 때문에 특히 아시아 증시는 계속해서 하락을 하고 있다는 그런 뉴스도 올라오고 있어요. 이렇게 아시아 증시뿐만이 아니라 유가 역시 하락을 했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이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세가 억제가 되지 않고 계속 올라가는 바람에 오일 수요가 줄어들 것이라는 그런 전망 때문에 오일 가격은 내려갔다라는 그런 뉴스가 올라오고 있고요. 어쨌든 간에 미국 주식은 연 이틀 내려가다가 오늘은 약간 상승해서 출발하고 있는데 오늘 어떻게 되는지 한번 더 지켜봐야 할 것 같고요. 그리고 미국에서 많이들 사용을 하고 있는 이 송금 앱이 있습니다. 웬모라고 해가지고 이 웬모를 사용하게 되면 손쉽게 그 앱을 가진 사람들끼리 돈을 송금하고 받을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이 웬모 앱에서 암호화폐를 이제 거래를 할 수 있게 됐다라는 그런 뉴스가 올라오고 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 암호화폐는 계속 하락 중이라고 합니다. 도지코인이 얼마 전까지만 해도 계속 뭐 폭등을 했잖아요. 20% 폭등하고 그 다음날 뭐 또 25% 폭등하고 난리 부르스를 쳤었는데 이 도지코인 어제 또 폭락을 했다라는 그런 뉴스가 올라오고 있습니다. 도지코인은 20% 넘게 어제 폭락을 했다라고 그렇게 뉴스에 올라오고 있고요. 그리고 이 도지코인을 거래를 하는 전문가들도 이 도지코인에다가 지금 좀 위험하니까 투자하지 말라라고 그렇게 얘기하는 전문가도 있다라는 그런 뉴스도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도지코인뿐만이 아니라 지금 암호화폐 자체가 너무 많이 거품이 꼈다라고 얘기를 하는 전문가들이 많다고 해요. 이 뉴스에 따르면은 암호화폐를 옹호하는 사람들도 암호화폐에 지금 거품이 많이 꼈기 때문에 위험하기 때문에 투자하는 것은 좀 조심해라, 신중하게 해라라고 그렇게 뉴스에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조만간 이 암호화폐는 폭락할 것이다라고 그렇게 전망을 한다라고는 뉴스도 올라오고 있고요. 그리고 이 페이스북에서 작년인가 재작년쯤에 암호화폐 DM을 출시를 할 것이다 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다가 비판이 조금 나오자 이제 철회를 했는데 다시 이 페이스북은 올해 안에 이 DM이라는 암호화폐를 출시를 하겠다라고 그렇게 밝혔다라는 그런 뉴스도 올라오고 있습니다. 암호화폐 여기저기서 뭐 너무 많이 나오고 있으니까 화폐가 이렇게 기업들로부터 막 아무렇게나 찍어내고 그리고 아무나 이 암호화폐를 만들어내고 암호화폐 종류가 뭐 계속 많이 나오고 있는 가운데 이거 빨리 규제가 만들어져야 할 것 같아요. 저도 그냥 암호화폐 만들 수 있다고 합니다. 암호화폐 만드는 거 뭐 그렇게 어렵지 않다라는 그런 뉴스도 있어요. 뉴스 읽어보니까 아무나 암호화폐를 만들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게 무슨 가치가 있을까요? 가치는 전혀 없다고 보는데 어쨌든 간에 지금 암호화폐 열기는 전 세계적으로 미친 것 같고요. 그리고 넷플릭스에 관한 뉴스도 많이 올라오고 있는데요. 넷플릭스 이 코로나 바이러스 팬데믹 시절에 어마무시한 사람들이 전 세계에서 가입을 하는 바람에 계속 주가는 무지막지하게 상승을 했죠. 상승을 했는데 그런데 어제 장을 마감한 다음에 뉴스에 계속 올라오고 있는데 넷플릭스 요번 1분기 때 가입자들 수가 75% 폭락을 했다고 합니다. 작년에 비해서
작년 1분기에 비해서 이 넷플릭스 가입자들 수가 75% 폭락을 해서 작년에 비해서 25%밖에 가입자가 늘지 않았다라고 그렇게 뉴스에 올라오는 바람에 넷플릭스는 당 마감 후 13% 정도 폭락을 했어요. 오늘 장을 오픈을 한 뒤에는 13%까지는 아니지만 7% 넘게 지금 폭락을 해 있는 상태고요. 오늘은 계속 이 넷플릭스 주가는 나쁠 것으로 그렇게 보여집니다. 어쨌든 간에 이 넷플릭스는 이 코로나 바이러스 팬데믹 수혜를 고스란히 받아가지고 엄청난 성장을 이뤘죠, 작년에. 그런데 아마도 이 코로나 바이러스 팬데믹이 끝나고 모든 사람들이 일상생활로 돌아가게 된다라면은 넷플릭스 사람들이 많이 해지를 하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이 드는 그런 뉴스였고요. 그리고 일본 기업인 소프트뱅크, 한국 사람이었던 이제 손정희 씨가 회장으로 있는 소프트뱅크가 요번에 쿠팡이 상장을 함에 따라 가지고 아시다시피 이 소프트뱅크 송정희 씨께서 엄청나게 많은 투자를 했거든요. 쿠팡이 요번에 상장을 했는데 엄청나게 잘 상장을 했기 때문에 요번 분기 소프트뱅크 사상 최고의 기업 실적을 이룰 것이다 라는 그런 뉴스가 올라오고 있습니다. 일본 기업 사상 최고치의 기업 순이익을 거둘 것 같다라는 그런 뉴스가 올라오고 있어요. 어쨌든 쿠팡 성공적으로 상장을 했고요. 그리고 그 이익은 일본 기업인 소프트뱅크가 고스란히 다 받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 반도체 부족 사태, 이것은 트럼프 때문에 생겨난 일이라고 하거든요. 미래에 대해서 생각을 하지 않고 그냥 무조건 중국 경제를 해버리는 바람에 조금 이것에 대해서 미국 기업들이 타격을 받을 수 있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해가지고 미래를 좀 보고 이것은 제재를 하고 이것은 제재를 하지 말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냥 무차별적으로 생각 없이 다 제재를 해버려가지고 지금 전 세계에 일어나고 있는 이 반도체 대란은 트럼프가 시작한 것이라고 합니다. 제가 뉴스에서 봤거든요. 그런데 어쨌든 간에 전 세계 반도체 대란이 내년까지 이어질 것이다 라는 그런 전망을 하는 뉴스도 올라오고 있습니다. 아마도 내년에도 계속해서 자동차나 다른 기기들, 전자기기들 만들 때 필요한 반도체 부족은 계속 나올 것 같고요. 그리고 미국에서 가장 큰 항공사인 아메리칸 항공사에서 올 가을에 다시 조종사 채용을 시작을 한다라는 그런 뉴스가 올라오고 있습니다. 모든 항공사들은 올 가을부터 코로나 바이러스 팬데믹이 끝난 뒤에 여행 수요가 회복할 것으로 그렇게 전망을 하기 때문에 모든 항공사들이 조종사 채용을 지금 하기 시작했다고 해요. 그래서 조종사 부족 사태가 일어날 것이라는 그런 뉴스도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애플 어제 또 런칭 프레젠테이션을 했죠. 세 가지 새로운 제품들을 출시를 했는데요. 에어태그, 그리고 아이맥, 새로운 24인치짜리 아이맥, 그리고 뉴 아이패드 프로, 이 세 가지 제품을 출시를 하면서 프레젠테이션을 했는데요. 아이맥 기똥차더라고요. 너무나 막 색깔도 이쁘고, 그리고 이 M1 칩을 탑재를 한 아이맥 가격도 또 괜찮더라고요. 1300불부터 시작을 하니까 만약에 제가 컴퓨터가 없고 컴퓨터를 단 하나의 컴퓨터를 사야 한다고 하면은 아이맥을 살 것 같아요. 이렇듯 아이맥 무지하게 좋게 나와가지고 막 템팅, 제가 막 사고 싶어졌지만 아시다시피 저는 가난한 백수이기 때문에 절대 사지 않을 거고요. 제가 지금 쓰고 있는 이 27인치짜리 아이맥도 충분하다고 보고요. 어쨌든 제가 오늘 본 미국 뉴스는 여기까지고요. 오늘도 제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요.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하세요. 그럼 안녕히 계세요. 그리고 내일 봐. Missing someone